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을 해두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는 가정폭력, 동물학대 등 민감한 표현이 있으니 불편하신 분들은 시청을 중단하는 걸 권장합니다. 아울러 다른 번역에도 적용되는 거지만 제가 이걸 번역해서 공유한다고 한들 글쓴이의 생각, 행동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할 생각은 없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아야겠어. 현실에서 이런 걸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다들 내가 미친놈인 줄 알 테니까. 니들이 좋아할지도 모르니까 여기 올려본다. 다 써서 올리면 그냥 꺼버릴 거야. 왜냐면 난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나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성숙하지 않았다. 내 아내는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 여성이 나에게 보여준 인내심, 친절, 사랑의 깊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자랑스럽진 않지만 가끔 아내에게 개같이 굴었다. 별 가짜는 이유로. 지금 생각해보면 나쁘끄럽지만 뭔가 잘 안 풀리는 날이거나 하면 그냥 그녀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다. 이게 나쁘게 들린다는 거 알지만 난 아내를 때리거나 한 적은 없어. 난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해. 그녀는 내 전부야. 난 그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고 지나치게 생각이 많았을 뿐이었지. 아무튼 전반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다. 결혼 후 다음 단계라 하면 바로 개를 키우는 것이다. 그녀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고 끊임없이 그 얘기를 꺼냈다. 어렸을 때 장인이 레브라도를 키웠기 때문에 아내도 레브라도를 가지고 싶어 했다. 뭔 레브라도야, 바보 같은 멍청한 개들 같으니라고. 난 저먼 셰퍼드 같은 간지나는 개를 원했다. 난 군인 자식이었고 셰퍼드랑 경찰견들을 보며 자랐지만 한 번도 키운 적이 없었기에 항상 크고 무서운 개를 기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는 완강하게 나간다. 저먼 셰퍼드 아니면 강아지는 들이지 않겠다며. 아내는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그 개들은 초보자가 키울 만한 애들이 아니고 뭐 자기는 훈련시킬 시간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내가 모든 훈련을 시킬 거고 네가 내가 훈련시켜 놓은 걸 망치지 않는 한 그 개는 내가 관리할 거라고 아내에게 말한다. 내 조건을 받아들였고 와이프는 뛸 듯이 기뻐한다. 우린 보호소와 크레이그 리스트 등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죄다 흉측한 핏불 잡종들 뿐이었지만 몇 달 동안 찾아본 끝에 아름다운 검은색 암컷 강아지를 발견했고 난 한눈에 반해버렸다. 판매자와 얘기를 해봤더니 이웃집 개가 울타리를 뛰어넘어 그의 저먼 셰퍼드를 임신시켰다고 했고 다행히 이웃집 개도 무슨 셰퍼드 쪽이어서 이상한 잡종 개가 태어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 강아지는 아빠의 아름다운 칠흑같이 새까만 털을 물려받았다. 잘만 키운다면 나는 간지나는 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좀 늘어지기 시작하니까 약간 시간을 건너뛸게. 기본적으로 말하면 나는 손을 놓아버렸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고 나는 완전히 헤매기만 했지. 와이프는 전에 개를 키운 적이 있어서 난 모든 결정을 그녀에게 맡기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개는 진짜 성가신 놈이었고 나는 허구한 날 물리는 것도 똥오줌 치우는 것도 지긋지긋했었지. 무엇보다 일주일 내내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하고서 또 주말에 개랑 개짓거리를 하기 위해 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제일 싫었기 때문에 나는 소홀해졌고 아내가 우리가 합의했다는 거를 언급할 때마다 신경질을 냈었어. 난 퇴근 후 친구 집에 들려 맥주 한잔하며 한숨 돌리고 오곤 했고 이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정확한 시간에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밥을 주지 못했기에 그 일로 언성을 높이는 일도 왕왕 있었지. 다시 말하지만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했던 일을 말한 것뿐이야. 결국 걔는 조금씩 더 통제불능이 되어 다루기가 어려워졌다. 그 시점에서는 사실상 아내가 걔를 책임지고 있었다. 아내는 나를 강아지 훈련사에 끌고 가고 거기서 우리의 아름다운 검은 개가 말리노이즈 믹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도 키우는 중에 느꼈었지만 기본적으로 지랄견 중에 지랄견이라는 거. 발에 피가 날 때까지 달리고 군견으로 헬기에서 강화도 하며 사람을 물어뜯고 공격하는 걸 좋아하는 놈이라고 했다. 망했구만. 그냥 쏘아버릴까 하고 묻는다. 와이프가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고 말한다. 맨날 걔 때문에 궁시렁거렸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런데. 거짓말 안 하고 와이프는
이놈이 속을 썩게 되는 바람에 거의 맨날 울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럴 만도 했다. 이놈은 파괴적인 개새끼였고 나로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죽이고 싶지도 않고 버리고 싶지도 않으면 뭐 너 해 그럼. 장하게도 와이프는 마음을 굳게 먹고 책을 사고 수업을 듣고 상황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개로 훈련하는 법을 스스로 배웠다. 솔직히 말해서 피, 땀, 그리고 눈물로 이 개를 바로잡은 아내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나는 이제 저녁에 개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게 되었고 더 이상 퇴근 후 맥주를 마시러 가지 않았다. 결혼 생활이 좋아졌다. 인생도 좋아졌다. 하지만 와이프는 내심 원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개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고 새로 시작한 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개가 모든 다른 취미를 잡아먹었고 키우던 식물들이 죽고 돌보던 수족관도 엉망이 되었다. 일이 진정된 후 나는 수차례 사과했으나 아내의 새로운 스케줄이 훨씬 더 수용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모든 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아내 덕분에 개는 꽤 괜찮게 자랐고 더 이상 물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이제 이곳저곳에 데려갈 수도 있게 되었다. 그 개는 미친듯이 똑똑했다. 진짜로 이렇게 똑똑한 개를 태어나서 본 적이 없었다. 캐비닛을 열거나 집 문과 대문을 여는 등 평범한 것들부터 나무나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같은 좀 이상한 것들까지. 와이프가 숨바꼭질도 가르쳐 주었는데 참 귀여웠다. 나는 이 개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이렇게 자란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드디어 난 간지나는 크고 검고 무서운 개를 얻었다. 이런 삶이 잠시 동안 지속되었어. 와이프는 정말 훈련에 열중했었고 마침내 즐기기까지 하는 듯 보였지. 걔는 나를 좋아하긴 했지만 아내 쪽은 사랑했었어. 아내를 따라다니며 아내의 말만 듣고 목줄을 끌어당기는 일도 없었지. 아내가 일이 있어 집에 없으면 끊임없이 낑낑거리고 울어댔어. 그 망한 놈은 나한테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지만 뭐 내가 불평할 입장은 아니었겠지. 소파에서 내 옆에 앉아 고양이처럼 웅크린 채 내가 지를 쓰다듬기는 해줬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아내였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서운하더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몇 년 후, 걔, 아내, 그리고 나는 거실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즐거운 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난데없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며 시비를 건다. 나는 짜증을 냈고 우린 다투기 시작한다. 상황이 격해진다.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엄청나게 후회하지만 나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기 시작한다. 그건 멍청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것도 알지만 그 순간에 나는 화가 났었다. 아내가 나한테 소리를 지른다. 난 점점 더 화가 난다. 걔는 앉아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그때 순식간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분노가 치솟은 나는 아내의 뺨을 쳤다. 분노에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한 일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몸을 움츠리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다. 피를 흘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나는 어지러움을 느낀다. 바로 그 순간 걔가 나를 덮친다. 내가 아기 때부터 먹이고 키우고 재워주며 사랑했던 이놈이 이제 나를 죽이려 들었다. 30kg의 순수 근육 덩어리가 내 위에 올라타 나를 물어뜯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먹으로 걔를 때렸지만 녀석을 떼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러면서 난 강아지 이빨 참 더럽게 아프네 라고 생각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나는 생존 모드에 들어간다. 바닥에 쓰러져 목과 얼굴을 가리려고 한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개 목걸이를 잡아 끌어내려고 했지만 걔는 명령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녀석을 끌어낸다. 아마 몇 초 정도 걸렸겠지만 나에겐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걔를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고 우리 모두 내 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정신은 맑았다. 일어나서 방을 가로지른다. 존나 터미네이터라도 된 기분이었다. 아내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애원한다. 무시한 채 걔를 아내에게서 떼어내자 아내는 더 큰 소리로 흐느낀다. 나는 걔를 밖으로 끌고 가 쏴버린다. 방빼 이 쌍년아. 익명 1004.
야, 너는 진짜 나쁜 새끼다. 그 후유증은 예상했던 대로였어. 아내랑 화해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했지. 아내는 몇 주 동안 내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내가 손도 못 대게 했어. 그 후 나는 거실을 청소하고 상처를 치료했어. 그나마 다행히도 영구적인 상처는 없었지. 난 아내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실상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어. 내가 한 짓이 잘한 짓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난 정말 병신 같은 짓을 저질렀고 나 자신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어. 그리고 그 후 나는 그렇게 했지. 아내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 보는 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처벌이었던 것 같아. 내가 더 잘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얼마 후 아내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더 이상 매일 그 정신나간 개를 돌보지 않아도 되었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훨씬 여유가 생겼고 지금까지도 그래. 우린 녀석을 그리워하긴 했지, 물론. 하지만 이제 아내는 다시 취미도 가졌고 잠도 푹 자고 맨날 걔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도 않게 되었으니 서로 윈윈이었지. 솔직히 말해서 그 걔가 자연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워낙 성가셔야 말이지. 결국 그렇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보내야 했다는 건 슬픈 일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어도 나를 물어뜯은 그 걔를 절대 계속 데리고 있진 않았을 거야. 아이 진짜 왜 이렇게 길어. 아무튼 이제 진짜 무서워지는 부분이야. 결혼 생활은 다시 좋아졌다. 인생도 다시 좋아졌다. 어느 날 밤 꿈을 꿨다. 보통 나는 꿈을 꾸지 않았기에 나에게 있어서는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흰색의 빈 공간을 걷고 있다. 바닥과 천장이 구분이 가지 않았다. 마침내 마치 오래된 온실 같은 곳에서 볼 법한 그런 빛바랜 흰색 공원 벤치를 발견한다. 벤치에 앉는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돌린다. 그곳에 있는 건 그 빌어먹을 개였다. 내가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리자 이 녀석은 이제 내 앞에 앉아있다. 마치 새하얀 풍경 한가운데에 시꺼먼 구멍이 뚫린 것 같다. 아내의 목소리로 천천히 그리고 진중한 어투로 말을 하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뭐야 이게. 잘 들으세요. 혼란에 빠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녀석은 이야기를 이어간다. 당신은 갚아야 할 큰 빚을 졌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악이 있고 당신은 그 증오와 악의로 발 밑에 땅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당신의 뒤에 파괴만을 남기며 인생을 살아왔고 언젠가는 갚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목소리로는 도무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걔가 나를 노려본다. 분위기가 눈에 띄게 변한다. 역겨운 오존 냄새가 나고 입에서 피맛이 난다. 내 혀가 입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내 피부가 나를 조여오는 것만 같다. 굉장히 불편한 느낌. 나는 약간 겁이 질린다. 녀석의 모습이 미묘하게 흐릿해지고 왠지 아까보다 더 커져 보였다. 이상한 전기가 웅웅거리는 듯한 소리. 온 전신에 털이 곤두선다. 걔가 점점 거대해진다. 아직 앉아있는 대로 이제는 나보다 훨씬 더 높아서 나는 고개를 제껴서 올려다봐야 했다. 벤치 등받이에 찬 기운이 나를 파고들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곳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든다. 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몸 전체를 뒤덮는 것을 느낀다. 움켜쥐고 잡아당겨 나를 제자리에 단단히 잡아둔다. 불안과 공황이 내 안에서 샘솟지만 나는 자리에 얼어붙었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흰 풍경이 회색으로 변하고 걔가 크고 느리게 숨을 쉬며 내 골통에 구멍이라도 낼 듯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나는 말 그대로 당장이라도 터져서 산산조각 낼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 걔가 마치 뜨거운 화덕 옆에 서 있는 것처럼 숨을 거칠게 내몰아친다. 녀석의 숨결에선 끔찍한 냄새가 나고 나는 헛구역질한다. 걔가 몸을 숙여 자신의 거대한 머리가 내 얼굴, 코 앞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온다. 더 이상 녀석의 눈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탈로 된 벽과도 같았고 열기가 느껴졌다. 공포에 질린다. 녀석은 여전히 내 아내의 목소리로 말을 한다. 만약 당신이 그녀에게 손이라도 올린다면 나는 그 손을 찢어박일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를 망가뜨린다면 나는 당신을 산산이 부숴버릴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는 당신의 심장을 꺼내 먹을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나는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깬다. 아내가 자고 있다. 거대한 악마 개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땀에 젖은 채 공포에 질려있다.
다시 잠들 수가 없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방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욕실 불을 켜야 했다. 아침이 온다. 나는 예민하고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난 평소엔 거의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매우 당혹스러웠다. 아내도 좀 이상해 보였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우린 현관 포치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러다 마침내 아내는 어젯밤에 꾼 꿈에 대해 입을 연다. 정말 이상했어, 아론. 난 커다랗고 흰 방을 걷고 있었는데 어디에도 그림자가 없었고 모든 방향이 하얗고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인 그런 곳이었어. 내가 찾은 건 오래된 공원 벤치뿐이었고 나는 자리에 앉았어. 그러자 벨라가 달려와서 내 품으로 뛰어드는 거야. 나는 너무 행복했어. 평화롭고 차분한 기분에 압도당해서 그냥 벨라와 잠시 놀았어. 평범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더니 벨라가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했고 내가 자기를 훈련할 때 저지른 모든 실수를 용서한다면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어. 아내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감상적이 되어서 내 극심한 동요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했다. 나는 아내에게 걔가 어떤 목소리로 말을 했는지 물었다. 아, 벨라가 나에게 직접 말을 한 건 아니었어. 나는 벨라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알 수 있었다고 해야 하나? 벨라랑 나는 같이 벤치에 앉아서 잠시 대화를 했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지. 결국 벨라가 자기는 이만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은 항상 나를 지켜볼 거고 살아있을 때처럼 항상 내 옆을 지킬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모르겠어. 그냥 정말 달콤한 꿈이었을 뿐이야. 이상할 정도로 생생했지만 즐거웠어. 보고 싶다. 그 일을 계기로 마치 본물이 터진 듯 우린 이 모든 것에 대해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난 내 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내 아내를 제대로 마주하게 된 것 같았다. 우린 이야기를 하고 또 했고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를 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그녀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슬픔을 느끼기 시작했고 아내는 나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해줬고 그게 내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그날부터 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심리상담은 멍청이나 받는 것이기에 나는 대신 일기 같은 걸 쓰기 시작했다. 다시는 아내에게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나는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켰다. 우린 2번 다시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빨리 감기에서 몇 년 후 결혼 생활이 이보다 더 좋았던 적은 없었다. 나는 많이 성장했고 더 이상 화가 났을 때 개떡같이 굴던 내가 아니다. 우린 다시는 개를 키우지 않았다. 약간 암묵적으로 합의한 일 같은 것이었다. 인생은 정말 멋졌다. 가끔씩 시야 가장자리로 그 빌어먹을 개가 보인다는 것만 빼고는. 내가 고개를 돌려도 그곳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특히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는 더더욱. 나는 최선을 다해 행동거지를 조심했다. 가족을 방문했을 때 애기들이 검은 강아지가 왔다며 신나서 비명을 지르고 달려가 아내를 맞이하는 일이 몇 번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바보 같은 애들 장난이라고 무시했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피가 차게 식는 걸 느꼈다. 아내와 내가 어느 날 동네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꼬맹이가 와서 우리를 가리키며 멋진 개다 라고 소리쳤다. 아내는 이럴 때마다 그저 씩 웃어 보였지만 나는 정말 겁에 질렸다. 그런 자잘한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그중 최악의 일이 며칠 전에 일어났다. 내 친구 중 하나가 좀 영적인 놈이 있었는데 내가 난해한 무리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의 파티에서 멋진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아내와 나는 며칠 전에 모임에 갔었다. 느긋하게 앉아서 물담배를 피우고 뭐 그런 분위기였다. 자신을 초능력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친구에게 소개받았다. 그 여자는 사람들에게 기가 어쩌고 하면서 그런 멍청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내가 음식을 사서 돌아오자 초능력자가 즉시 아내에게 집착하기 시작한다. 그녀가 가진 녹색 기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며 그런 진짜 배기를 만났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랐는지에 대해 말한다. 아내는 기뻐했지만 나는 멀리서도 이 여자가 내뿜는 개구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적어도 내 아내가 어렸을 때 검은 개를 키웠던 적이 있는지 묻기 전까지는.
아니요, 하지만 몇 년 전에 아논과 제가 아름다운 검은색 말리노이즈를 키웠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개였는데요. 아내가 말했다. 그 여자가 웃으며 개가 아내의 발치에 참을성 있게 누워있다고 알리며 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모두가 감탄했고 아내는 감동했다. 난 소름이 전신에 흐르는 걸 느꼈다. 저 여자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녀석이 사진을 봤거나 내 친구가 저 여자에게 말했거나 아무튼 뭔가 있었겠지. 그 여자가 내 죽은 개를 이용해 관심을 끌려하는 게 성질이 났다. 그때 갑자기 그 여자가 내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말한다. 아논, 진짜 다정하다고 느낀 게 뭔지 알아? 걔가 마치 양처럼 너의 와이프 곁에 딱 붙어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한테서 눈을 떼지 않는 거 있지. 그 여자는 걔가 아내랑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걔도 나를 사랑했을 것이고 우리 둘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거라며 끊임없이 말을 한다. 그리고 그 여자가 계속해서 쫑알거리는 와중에 나는 내 시야가 어두워지는 것을 느낀다. 질식하는 것 같고 식은땀이 줄줄 난다.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 주저앉아 마음속으로 비명을 내지른다. 아내가 나를 따라와서 괜찮은지 묻는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있다. 그때 나는 보았다. 그 빌어먹을 개. 녀석이 내 바로 코앞에서 내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여보, 난 괜찮아. 그냥 좀 앉아야겠어. 나는 아내를 꼭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해준다. 그러는 내내 그 검은 개랑 눈을 마주치면서 아내는 나에게 입 맞추고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걔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그게 다야. 난 빌어먹을 유령 개에게 쓰였어. 내 죄책감이 날 갉아먹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총을 쏘았다고 개빡친 죽은 개인지 뭔지 꼼짝없이 갇히게 된 느낌이 들지만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아마 그냥 쉽게 풀려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사실상 인질로 잡혀있는 셈이지만 결국 그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궁극적으로 내 결혼 생활을 구원했으니까. 그러니 아마 난 불평할 수 없는 입장일지로. 테네시 중부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나. 여러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 매일 밤 개들이 같은 시간에 짖기 시작했고 주머니쥐 같은 게 주기적으로 오는가 보다 하고 생각한다. 집 바깥쪽 모퉁이 불 켜진 곳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창밖을 바라본다. 웬 남자가 퓨즈박스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보인다. 야구 배트를 들고 2층 데크에 올라간다. 그놈에게 뭔 개짓거리냐고 묻는다. 놈이 나를 쳐다본다. 그리곤 덜 떨어진 놈 마냥 낄낄거리며 숲속으로 달려 사라진다. 두 밤이 지난 후 개들이 다시 짖기 시작한다. 데크 바로 옆에 있는 창문을 내다본다. 미친, 저게 뭐야? 남자가 어둠 속에서 얼음으로 뒤덮인 데크로 통하는 대문을 오르려 하고 있었다. 산탄총을 획득한다. 데크 조명을 켠다. 그놈이 미끄러져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숲속으로 절뚝거리며 사라진다. 나는 공중에 대고 경고 사격을 한다. 다음날 우리 개 중 한 마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하운드 잡종이었다. 숲속을 통과하며 냄새를 맡기 시작한다. 숲속으로 들어간 지 약 2시간 만에 임시 오두막을 발견한다. 누군가가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오두막엔 문이 달려있지 않았다. 내부를 들여다본다. 칠흑 같은 어둠. 구석에 거친 너덜너덜한 침구만 있을 뿐. 다른 쪽 구석을 확인한다. 맙소사. 100마리는 넘어 보이는 다양한 소형 동물의 시체. 찢어 발겨져 있었고 내장이 없었다. 누군가 오두막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개가 낑낑거리기 시작한다. 서둘러서 그곳에서 나간다. 잔뜩 겁을 먹은 채로 집에 도착한다. 내가 데리고 간 한 마리를 제외한 모든 개가 죽어 있었다. 사냥용 석궁볼트에 맞은 것처럼 보였다. 그 남자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한 마리 남은 내 개를 집안에 들인다. 이제 나는 내 사유지가 두려워졌다. 같은 스레드에서 한참 후 나는 잠에서 깨어 공포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어. 모든 문이 한밤중에 열려있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말하는 열렸다는 건 완전히 활짝 열렸다는 거야. 물건들은 옮겨졌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고 집 안쪽은 아예 온 적도 없는 것 같았어. 나는 방문 아래 틈에서 들어오는 공기 때문에 덜덜 떨다 일어났고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더니 그 모양이더라고. 나는 언덕 꼭대기에 있는 잡화점까지 차를 몰고 가서 자물쇠를 산더미처럼 샀어. 그리고 내 창고를 모두 2중 3중으로 잠갔어.
내 부지 주변을 산책했는데 마당 주변 여러 곳에 각각 약 60cm 깊이의 구멍 3개가 파여있는 걸 발견했어. 아마 그놈이 개 시체들을 찾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나는 오늘 그 새끼를 찾아 숲을 수색할 생각이야. 산탄총을 손질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했고 12살 때 아빠가 주신 서바이벌 나이프와 나무를 자르는 데 쓸 손도끼도 챙길 거야. 제일 걱정되는 건 그놈이 곰덕 같은 걸 설치해놓지 않았을까 하는 거긴 한데 일단 해지기 훨씬 전에 돌아올 생각이야. 이웃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이 나를 찾으러 오겠지.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개도 돌봐줄 테고. 행운을 빌어줘, X. 그리고 오피는 그 후 더 이상 업데이트를 올리지 않았다. 내 가족에게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나 공유할게. 좀 끔찍하고 이게 전해졌다는 사실 자체를 항상 나는 기묘하다 느꼈었어. 자, 그래서 약간 설명을 하자면 나는 아버지 쪽이 독일계고 친가는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미국으로 왔었어. 이 이야기는 내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그들은 독일에서 검은 개를 2번이나 봤다고 했다. 2번 다 같은 장소. 증조 할아버지의 집 옆 숲 가장자리에서. 처음으로 봤을 때 누군가 죽었고 2번째로 봤을 때도 또 다른 누군가가 죽었다. 전부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가족이나 뭐 그런. 할아버지는 겁을 먹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와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다. 그는 훌륭한 목수여서 관련 직종에 종사하게 되었고 좋은 여자를 사귀고 정착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 자신만의 목공점도 개업한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할아버지는 검은 개에 대한 꿈을 꾼다. 늘 그랬듯이 그것은 독일에 있는 그의 집 숲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검은 개에 대한 이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신의 꿈을 언급하면서 두 사람 모두 전쟁을 반대하며 할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목공소 밖 거리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겉보기에는 목이 졸린 듯 했다. 살인범은 찾지 못했다. 할머니는 그때가 바로 할아버지가 검은 개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을 거라 믿었다고 한다. 12살의 나. 아빠가 군인이라서 주기적으로 이사를 다녔다. 나와 함께 있는 건 내 유일한 친구인 라이코우라는 미니어처 핀셔뿐이었다. 우린 또 이 쓰레기장 같은 집으로 이사를 왔다. 틀에 박힌 듯한 오래된 집이다. 삐걱거리는 바닥, 벽에서 떨어지는 거울,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도착했는데 우리 개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집에다 대고 계속 짖고 또 짖어댔다. 그날 밤 결국 개는 밖에서 잤다. 엄마한테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에휴씨, 어차피 우리 가족은 초자연적인 것 같은 건 믿지도 않을 테지. 예상대로 벽에서 거울이 떨어지고 물건이 사라지고 시야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인다. 걔가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내 방 어두운 구석에 대고 하루 왼종일 짖어댄다. 말 그대로 미친 개처럼. 나는 친구를 몇 명 사귀게 되었다. 그놈들이 말하길 이 집에서 살던 노부인이 다락방에서 목을 맸다고 했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지나갈 때 다락방에서 늙은 여자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곤 했다고 한다. 뭐 그런 기타 등등 오만 소름 끼치는 개소리들. 그중 어떤 것도 나는 믿지 않았다. 걔는 여전히 아무 이유 없이 내 방 구석에 대고 짖어대곤 했는데 처음 며칠 동안 겁이 났지만 결국은 금방 적응했다. 나는 우리 집에 친구들을 초대한다. 우리 개가 늘 그랬듯이 친구들한테도 짖어댄다. 마치 내 방 구석에 대고 짖을 때처럼. 마침내 나는 이 개가 이 익숙하지 않은 집과 동네가 낯설어서 짖어댔다는 걸 깨달았다. 일주일이 지나니 더 이상 짖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놀러오면 여전히 짖어댔다. 몇 주 더 지나서야 드디어 개가 더 이상 겁먹어하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 집에서 1년을 잘 살았다. 유령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다. 빨리 감기에서 1년 반 후 라이코우가 노안으로 죽는다. 우리는 새 강아지 벨지언 말리노이즈를 데려왔다. 내 방에서 강아지랑 놀던 중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 라이코우가 내 친구들에게 짖기를 멈췄던 것은 라이코우가 그놈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걸. 그들과 익숙해지고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새 강아지가 내 방 구석에 대고 짖기 시작한다.